이건 과학이 아니라 사기야. 한국어가 IQ를 높인다고 말도 안 돼. 여기 컨퍼런스장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MIT 국제신경과학 컨퍼런스. 세계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분위기가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웅성이는 소리, 험악한 표정,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젓는 사람들까지. 도대체 무슨 발표가 이토록 사람들을 자극한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 신경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에드워드 파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인간의 뇌가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신경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 능력과 창의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밝혀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경활성도 연구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두엽 활성도가 평균보다 무려 37%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허나 추가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MIT에서 열린 국제신경과학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어가 인간의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속삭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제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비웃으며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두엽 활성도가 더 높다는 건 완전 미친 소리야. 근거를 뒷받침할 충분한 데이터도 없잖아. 몇몇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띄우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시아 언어의 특성일 뿐이라며 이를 폄하했고, 일부는 통계적 착시라 일축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표했고, 일부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 연구 결과가 한국어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언어대학과 일본의 도쿄 신경과학연구소에서는 우리 연구의 데이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연구소의 데이터 서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동료 박사가 모니터를 보다가 경고 메시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연구소 전체가 보안 경보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우리 보안팀은 정체불명의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MIT의 강력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킹 시도는 중국과 일본의 특정 IP 주소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끝까지 추적한 결과 특정 연구기관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학계는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해킹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들은 연구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반복 검증을 거쳤고 전 세계의 신경과학 연구소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통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한국어가 뇌의 전두엽을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의 사용자들에 비해 추론 능력과 사고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다중언어 비교 신경과학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복잡한 논리적 추론 문제를 주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해 뇌의 활성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A는 C보다 클까요? 이 실험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은 평균 2.3초 만에 답을 도출했지만 영어 사용자는 3.8초, 프랑스어, 중국어 사용자는 각각 4.1, 4.5초가 걸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 사용자들의 뇌신호 전달 속도가 더 빠르게 측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가 논리적 사고를 더욱 직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특히 MIT 신경과학연구소에서는 한국어의 고유한 어순과 존대법, 높임말 사용이 전두엽의 사고 능력 및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단순한 문장을 구사하더라도 문맥과 높임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너 밥 먹었어? 이러한 복잡한 문맥의 처리 과정이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력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키며 이는 인지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과학 연구진들은 한국어 사용자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상대적으로 빠른 사고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미적분 문제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했을 때 한국어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12% 더 빠르게 답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논리적 정리 방식이 사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국립국어원의 연구진과 협업하며 추가 실험을 진행했고 한글의 좋은 방식과 문법적 구조가 뇌의 신경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자체의 구조적 특성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글은 조형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한 글자를 형성하는 방식은 뇌의 논리적 처리 영역과 직관적 시각 처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미국에서도 한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는 같은 단어를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 한글이 좌뇌와 우뇌의 동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훨씬 강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비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방 vs GABANG. 한글을 읽을 때 피험자의 뇌에서는 언어 처리 영역뿐만 아니라 시각 패턴 인식 영역까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로마자로 표기된 단어는 언어 처리 영역만 활성화되었을 뿐 시각 영역의 활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음소 문자 이상의 시각적 패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두뇌가 더욱 정교한 신경 연결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시기 실리콘밸리의 한 인공지능 개발 회사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다국어 인식 AI를 개발하던 중 각 언어의 패턴 인식 난이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뜻밖에도 한글이 AI의 학습 효율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언어로 분석된 겁니다.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고 일본어는 형태소 분석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한글은 딱 보면 AI도 바로 배우는 느낌이었죠.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하며 한글 구조의 기계 친화성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AI가 자가 학습으로 한국어를 읽고 말하는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평균 38% 빨랐으며 한국어를 먼저 학습한 AI는 이후 다른 언어도 더 잘 이해하는 특성까지 보였다는 사실이 연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한국어를 AI 기초학습 언어로 채택하게 되었고 이는 지금도 AI 한국어 우선학습이라는 내부 매뉴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뿐 아니라 인공지능에게도 가장 진보된 문자 체계로 평가받은 한글. 그 위상이 이제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다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MIT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한글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두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로마자 문자 시스템을 학습하도록 했고 6개월 후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그룹은 평균적으로 11.4점의 IQ 상승을 보였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테스트에서도 18%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음절 단위 조합 방식이 패턴 인식 능력을 증진시켜 수학과 과학적 사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숫자,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영어는 11, 12, 13. 처럼 불규칙적이지만 한국어는 11, 12, 13처럼 규칙적 구조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어의 숫자 표현 방식이 수리적 논리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이는 IQ와 연관된 논리적 사고 능력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이 강화되고 이는 사고력과 창의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진은 이러한 효과가 어린이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익히는 과정에서 두뇌의 신경망이 더욱 촘촘하게 형성되며 이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저를 조롱했던 학자들조차 이제는 제 연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과학 저널에 논문이 실리며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창의성과 사고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미국에서는 뜻밖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MIT와 하버드대 연구진이 한국어와 한글의 뇌 활성화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일부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필수 과정으로 편성하기 시작했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글 조기 교육 학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어느 국립유치원에서는 2025년 봄 한글 조기 교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파일럿 클래스에서 예상조차 못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안의 교사들은 한국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글자가 그림 같아서 너무 낯설어요. 아이들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요? 교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범 교육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강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불과 3주 후 반환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재미삼아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글자를 결합하며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역이랑 아랑 미음을 붙이면 감이네. 이 짧은 문장을 들은 담임 교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영어는 알파벳만으로는 단어의 뜻을 바로 유추하기 어렵지만 한글은 소리와 의미가 직관적으로 연결되니 아이들이 읽고 말하고 스스로 유추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 학습 방식이었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수학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원래 숫자 개념이 약해서 11이 왜 11인지 모르겠다며 자주 멍하니 앉아있던 6살 리암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은 10이고 1은 하나니까 11은 11야. 그러면 12는 12. 담임 교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리암은 처음으로 혼자서 숫자, 카드 퍼즐을 끝까지 맞췄고 이후 수개월간 수학 영역 평가 점수가 전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또한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면서 존댓말, 높임법 같은 복잡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에서 작은 뇌들이 빠르게 정리하고 유추하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곧 교육청의 공식 보고서로 제출되었고
유치원 교장과 워싱턴 교육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측정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인지적 운동을 자극하는 언어였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의 두뇌 회로를 일깨우는 수학적 문법과 논리적 사고 유도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유치원은 워싱턴시 전역에서 최초로 한글 조기 교육 특성화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에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는 수백 명의 대기자가 몰리는 유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한 부모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영어 알파벳보다 한글을 먼저 배우고 싶대요. 한글을 배우면 똑똑해질 수 있다니까 당연히 시키고 싶죠. 한글과 한국어가 국경을 넘어 아이들의 두뇌 성장 촉진제로 각광받고 있는 시대. 워싱턴 유치원의 이 작은 실험은 미국 전역의 교육 패러다임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더 똑똑해질 수 있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죠.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 완전 붐이에요.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진은 한국어 학습이 IQ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 확실히 분석하기 위해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을 병행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였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병행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논리력 문제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이후 시행된 지능검사에서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IQ가 10에서 15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한국어의 구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고도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의 인지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끝까지 들어야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전방위적 사고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를 영어로 하면 I borrowed a book from the library with my friend yesterday. 처럼 초반부터 빌렸다라는 핵심 동사가 나오지만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마지막까지 들어야 핵심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구조가 전두엽과 작업 기억을 활성화시키며 IQ 향상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글과 한국어는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어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순간은 2024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팀의 문제풀이 과정을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MIT의 수학인지 공동연구팀 자격으로 세계 수학 영재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고 각국 대표팀의 풀이 시간, 메모 방식, 사고 전환 속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 팀은 문제를 읽고 분석하는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학생들이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는데 45분이 걸릴 때 한국 학생들은 불과 2분 만에 핵심 조건을 정리하고 풀이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 전년도 금메달 수상자인 고등학생 박준서 군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풀이 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영어로 문제를 읽어도 바로 풀지는 않아요. 먼저 머릿속에서 그 조건을 한국어로 바꿔 정리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어일 땐 흐릿했던 논리가 한국어로 옮기면 갑자기 선명하게 구조화되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로 바꾸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답니다. 저희는 수십 번의 검증을 했어요. 저는 처음엔 이 말을 그저 모국어의 익숙함으로 인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수학 노트를 빌려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한국어 특유의 조건 결론 문장 구조로 정리된 도식이 수십 장에 걸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A는 정수이다. 2.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이 경우 B의 가능성은 홀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은 마치 수학 문제를 글처럼 읽고 쓰는 수준을 넘어서 논리를 말의 순서로 조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준서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요, 뒤에 결론이 나오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조건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풀이를 그렇게 정리해요. 처음에는 말로 정리하고 그걸 식으로 바꿔요.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 전체가 한국어 기반의 논리 설계 프레임으로 짜여 있던 것이죠. 이 사례를 MIT로 돌아와 동료 교수진과 함께 발표하자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의 수학교사들 사이에서 한국식 조건 정리 훈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실제로 수학 문제를 해석할 때 문제를 한국어처럼 구조화해보는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영국 올림피아드 지도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문제의 조건을 한국어 방식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그건 단순한 번역 이상의 일이었어요. 한국어는 생각 자체의 틀을 바꾸는 언어입니다. 영어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사고 흐름이 그 짧은 언어 안에 들어있더군요. 이후 MIT 연구진은 한국어는 수학적 추론을 위한 최적의 사고 훈련 도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한국어의 조건 중심 어순, 높임법에 따른 정제된 사고, 그리고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의 추론 유도성이 수학 사고를 도식화하는 데 있어 다른 언어보다 더 강력한 정렬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한 모서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인터뷰는 언어와 수학 그리고 두뇌 간의 관계를 뒤흔드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다름 아닌 한국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능력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어와 한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이 언어를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는 우리말과 글자, 한국어와 한글이 해외 과학자들의 눈을 통해 인간 두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불과 한 세기 전 일제에 의해 말과 글을 빼앗기던 그 시절엔 이토록 자랑스럽게 세계 무대에서 조명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저 조선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 글자가 지금은 세계의 신경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능의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위해 한글 학습지를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글을 한국인의 문자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두뇌 혁신의 도구이자 세계가 배우고 싶은 21세기의 언어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글을 둘러싼 연구가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우리의 언어가 세계 미래의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한글,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나요? 이제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